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여의도 펀드매니저 팀입니다. 자, 오늘은 LFP 배터리와 삼원계 배터리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과연 승자는 누가 될지 우리가 살라미 전술로 하나씩 하나씩 까보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면 제가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 자료는 제가 쓴 것이 아니라 삼성증권 장정훈 애널리스트가 9월에 쓴 자료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소개하는 수준입니다. 제가 LFP 배터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자료인데요. 너무 내용이 좋아서 꼭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고 싶어서 이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여러분은 양극재의 구성, 그리고 LFP가 어떤 양극재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먼저 양극재는 얇은 알루미늄판을 밑에 깝니다. 이 얇은 알루미늄판 위에 세 개의 물질을 섞는데요. 먼저 양극활 물질, 도전체, 접착체 이것을 섞습니다. 여기에 양극활 물질은 전기를 일으키는 반응을 담당하는데요. 이 양극활 물질은 리튬과 금속 성분 이렇게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금속 성분이 또한 세 개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NCM 계열, 하나는 NCA 계열, 나머지 하나가 LFP 계열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우리가 가장 핫하게 봤던 이 LFP 계열이 이 리튬과 금속 성분으로 되어 있는 양극활 물질의 한 종류이다. 리튬, 베럼, 포스페릭 애시드, 리튬, 인산, 철. 그렇죠? 순서는 반대인데 LFP는 리튬, 철, 인산을 원래 읽어야 되는데 리튬, 인산, 철로 우리가 읽고 있는 그런 관행적으로 읽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양극재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얇은 알루미늄 판 위에 양극할 물질과 도전체를 섞고 여기에 접착제를 섞어서 붙입니다. 그런데 이 양극할 물질이 전기를 일으키는 반응을 담당하는데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눠졌다는 거죠. 리튬과 다양한 금속 성분을 섞는데 이 금속 성분의 종류에 따라서 NCM계를 섞으면 NCM 배터리라고 그러고 NCA를 섞으면 NCA 배터리라고 LFP를 섞으면 LFP라고 합니다. LFP는 리튬, 페럼, 포스페릭 애시드, 리튬, 인산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NCM, NCA, LFP의 배터리가 양극재를 중심으로 부른다. 이것에 대한 개념 정의와 구별을 확실히 하시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최근에 LF 배터리에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이슈들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정리해 보면서 우리의 생각과 향후의 전망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테슬라와 폭스바겐 등 주요 완성차 업체들의 LF 배터리 채택선이 늘기 시작했다. 이게 사실인가? 지난해 2월 테슬라가 CATL의 각형 폼에서 LF 배터리를 공급받는다는 뉴스가 나오겠죠. 지난해 9월에는 테슬라가 배터리 대회에서 양극재 다변화 전략으로 LFP 배터리를 ES나 소형 차종에 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3월에는 폭스바겐이 파워데이 행사를 통해서 엔트리 모델, 즉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중저가 모델에 LFP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상태죠. 포드 자동차도 상용차에 전기차를 만들 예정인데 이때는 LFP 배터리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LFP 배터리를 채용한 주요 모델과 글로벌 OEM사의 LFP 채택 여부를 보면은 테슬라는 모델 3의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라는 모델에 적용을 하고 있다. 소형 전기차의 향후에 적용할 생각이다. GM과 상하이 자동차의 합작사의 바오준 E300하고 홍광 미니의 현재 LFP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고 향후에 이것을 글로벌할 생각은 아직까지는 없다. 폭스바겐 그룹은 폭스바겐과 베이징 자동차의 합작회사가 만드는 X5이나 EC100이라는 모델의 LFP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다. 향후 엔트리 모델에 적용할 예정이다. 포드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상용차 EV에 글로벌적으로 LFP 배터리를 적용할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LFP는 싸다는 측면이 강조 중이다. 정말 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속살을 한번 까봐야 됩니다. 겉으로는 싸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까보면 꼭 그러지도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삼원계에 비해서 재료비가 싸다는 점은 분명히 이점이 있습니다. LFP가 리튬, 인산철이, 코발트, 니켈과 같은 주요 고가 금속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이죠. 당연히 최근 5년간 주요 소재의 가격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LFP 배터리가 그렇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도 LFP 배터리도 리튬과 철강석 또는 인산의 가격에 따라 당연히 영향을 받죠. 마지막으로 실제 LFP 가격 또한 연초 대비 74.6% 상승했다는데 대부분이 LFP 중에서 리튬, 인산, 철 중에서 이 리튬 가격이 상승하면서 가격이 74.6%나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즉 가격이 싸기는 하지만은 어떤 상황에서 커머디티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변동할 수도 있고 안 변동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안한 점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무턱대고 싸다고 결론을 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주요 이타전지 주요 메탈 가격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해서 리튬 가격이 엄청 많이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코발트, 니켈 가격도 상승입니다. 2차 전지 2020년 기준으로 리튬 가격이 여전히 상승하는 모습이 있어요. 코발트와 니켈도 상승 중이고요. 결국 3원계의 3개의 메탈은 가격이 상승 중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3원계의 메탈만 상승하는 게 아니라 LFP 배터리에 들어가는 이 LFP 가격들도 이렇게 최근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체크해야 될 세 번째 질문은 배터리 폭발 위험이 적다? 정말 사실인가? 3원계 배터리 채용 차량의 화재 및 니콜 비용 상승이 최근에 큰 화제가 됐죠. 현대차 코나 EV나 GM의 볼트 EV는 연이은 니콜 산업과 관련 배터리 이슈가 3원계 배터리 채용에 대한 우려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니콜 원인 제공에 대한 규명에 시간이 걸리는 동안 조 단위의 니콜 비용 이슈는 하이 니켈 3원계 대신에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LF 배터리를 채용에 대한 고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LFP 배터리는 정말 독보적으로 안전한가? 이 독보적이라는 표현은 우리 3원계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0대 빵인가? 그 정도로 안전한가? 이 부분을 묻고 있는 거죠. LFP가 3원계 재료에 비해서 안정성이 높은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인정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 강조하는 바와 같이 LF 배터리가 불이 완전히 붙지 않는다든가 화재 위험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죠. LF 배터리 역시 가연성의 액상의 전액을 갖고 있고 특정 환경하에서 양극과 음극이 접촉해서 쇼트가 일어나는 경우 불이 붙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LF 배터리의 관통 시험을 통해 불이 붙는 영상도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LF 배터리를 탑재한 BYD 차량 화재도 수차례 글로벌 뉴스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중국 내수 시장에서 LF 배터리가 주로 사용되다 보니 관련 배터리 사고 보도가 적게 나올 뿐이죠. 또 중국 정부가 통제하는 면이 있고요. 또한 관련 기업들이 로비를 통해서 못 나오게 하는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LFP 배터리가 3원계에 비해서 완전하게 독보적으로 안정하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LFP 배터리가 가격 측면에서 정말 경쟁이 있는 것인가?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똑같은 동일한 선상에 놓고 본다면 큰 차이가 안 나고 8% 차이밖에 안 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자원정보서비스가 제공하는 중국 LFP 배터리와 3원계 양극재의 내수 가격을 비교해보면 NCM62 제품 경우 LFP 배터리에 비해서 2.3배가 비쌉니다. 이는 동일 투입량을 가정했을 때의 차이인데요. LFP 무게당 에너지 밀도가 NCM62에 비해서 70%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1kW의 배터리에 필요한 양극재 용량이 NCM62 기준 1.5kg 정도인데 이걸 LFP의 동일 밀도로 가정을 하면 2.1kg가 들어가야 된답니다. 더 많이 포함이 재료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것들을 다 해봤을 때 2.3배 차이는 아니고 8% 차이밖에 안 난다는 거죠. 즉 가격 측면에서 LFP가 밀도라는 아주 중요한 척도를 가지고 재보면 3원기와 8% 차이밖에 안 난다는 거죠. 그렇게까지 뛰어난 어떤 매력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여기에 무게의 증가는 차량 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LFP 배터리의 동일 킬로와트를 구성해도 주행거리는 3원계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행거리라든지 에너지 밀도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LFP가 그렇게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섯 번째로 다음 질문은 LFP가 글로벌 시장 공략이 가능한가? 결론적으로 LFP의 특허가 풀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동안 LFP 배터리가 특허로 묶여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글로벌 시장으로 가는데 비용이라든지 특허 문제가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글로벌로 가지 않고 중국 내부에서만 판매되는데 이 특허 문제가 2020년 말 정도에 풀린다는 거죠. 이게 풀리면 중저가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고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LFP의 특허에 관련 내용을 전혀 관심도 없었고 누가 이야기해 준 사람도 없었습니다. LFP의 특허는 크게 세 가지로 되는데요. LFP 활물질 조성 특허, 카본 코딩 관련 특허, 공정 관련 특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LFP 활물질 조성 특허는 이미 17년에 만기가 돼서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카본 코딩 관련 특허 두 건인데요. 2022년 말에 만기가 된답니다. 존슨 매티와의 3개 컨소시엄이 특허권자인데요. 수백만 달러 특허피와 제로 킬로그램당 추가 피가 발생한다. 이러니까 비용이 올라가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이런 면 때문에 글로벌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는데 2022년에 이게 풀린다면 새로운 중저가 시장에 경쟁자가 들어오는 거죠. 일곱 번째 질문은 LFP 배터리는 밀도 개선이 가능한가? MCA나 MCM 이런 이 배터리들은 3원계 배터리들은 자기들이 밀도 개선이 아주 유리하다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니켈, 코발트, 망간의 비율을 달리하면서 밀도를 높이는데 LFP 진영에서는 그동안 어려운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LF 진영에서도 CTP라는 공정을 들어갑니다. Cell to Pack 또는 블레이드 배터리라는 이름으로 모듈을 없애고 바로 패키징하는 디자인을 통해서 디자인 변화를 통해서 에너지 밀도 개선이 가능하다는 게 지금 증명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팩당 에너지 밀도 개선은 분명히 가능한 상태로 파악은 됩니다. BYD가 공개한 블레이드 배터리 컨셉을 참고해보면 기존 패키징 방식, 셀 모아서 모듈만 팩으로 가는 것은 이 기본적인 과정과 비교했을 때 여기서 모듈을 통하지 않고 셀에서 바로 팩으로 가는 이 공정 변화, 디자인 변화를 통해서 에너지 밀도를 올리는 게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BYD는 기존 40%에서 60%까지 개선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좀 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선은 가능하나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숫자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중국 공신부, 우리 같은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테슬라 모델 3 사양을 공개했는데요.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의 모델 차를 납품되는 배터리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LFP에는 CATL이 납품하고 배터리는 NCA는 파나소닉이 납품을 합니다. 그리고 NCM은 우리 LG화학이 납품을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연비를 보면 LFP는 7.94, NCA는 8.0, NCM은 8.06으로 NCM이 제일 우수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좀 더 까보면 자국 LFP 배터리에 많은 어드밴티지를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숫자보다는 훨씬 더 NCM이나 NCA가 유리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 모델 3 SR 플러스,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 사양을 비교해보면 두 가지 배터리가 공급되고 있는데 LFP 배터리는 CATL이, NCA는 파나소닉이 공급을 하고 있는데 주행 거리를 보면 LFP가 407km, NCA가 422km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생각보다는 차이가 많이 날 거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전고체 배터리 시장이 들어왔을 때 3원계가 훨씬 유리하다는 사실입니다. 즉 LFP가 가지고 있는 어떤 폭발의 위험성이 낮다는 사실을 전고체 문제가 해결을 한다면은 당연히 3원계 배터리가 LFP 배터리보다 언터처블할 정도로 우수하다고 볼 수 있죠. 이게 2025년부터 상용화될 건데
이 싸움에서 LF 배터리는 매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증권 장정훈 애널리스트는 또한 재밌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중국의 LFP 배터리의 1인자인 CATL이 향후에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 3원계 배터리에 더 투자를 많이 늘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두 가지는 첫째, CATL은 3원계 배터리와 LF 배터리를 반반 정도로 만들고 있다. LFP 배터리만을 만들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 투자를 보면 LFP 배터리가 20년 23기가와트에서 25년 204기가와트로 410% 증설을 증가하는 반면 3원계 배터리는 70기가와트에서 456기가와트로 551%더 많이 증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향후에 중국 시장을 넘어서 글로벌 시장을 가기 위해서는 NCM이나 NCA 3원계 배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CATL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경기는 끝났습니다. 이미 방향성은 정해졌죠. 3원계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가, 중저가 시장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걸 과연 투자해서 먹을 것이냐. 한국 배터리 3사가 고민하고 있는 거죠.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은 제가 봐서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배터리 제조사의 3원계 비중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게 BYD요. BYD인데 BYD는 3원계 배터리를 20% 정도밖에 만들지 않습니다. 반면에 CATL은 거의 70% 수준을 거의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기타 배터리 업체들은 거의 3원계가 80%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을 까보면 우리가 LFP 배터리가 더 많이 만들고 더 우수할 거라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3원계 배터리로 오리엔트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결론입니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어느 한쪽의 일반적인 승리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제는 주가가 어떻게 반응하냐 이게 더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그동안 한국에서 주로 많이 투자하고 있는 3원계의 양극재 주가들이 관련 기업들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이 우려감이 평배한 거죠. 따라서 이들이 어떤 트리거만 살짝 쳐서 부정적인 반응만 나타나면 물량이 쏟아지는 모습이 자주 나타날 거라고 보입니다. 이번에 한번 보여줬죠. 연말이 가까울수록 이제 양도세 문제도 나타나는데 어떤 충격이 온다면 양극재에 이들의 물량이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고 많이 먹었던 이들의 그 투자자들의 물량이 지속적으로 쏟아질 가능성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더 먹기보다는 30% 정도는 덜어내셔야 됩니다. 에코프로비엠, LNF는 30% 정도 가격이 상승 시마다 과감하게 덜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50에서 60 정도, 70 정도를 가지고 나머지를 존버하는 전략을 추천합니다. 이는 3원계 양극재 시장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가 고생해서 모은 수익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와이즈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라미 전술로 LFP 배터리와 3원계 배터리를 한번 까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한 여러 가지 좋은 중요한 점들 키포인트를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전략을 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와이즈한 선택을 축원합니다.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